안녕하세요. 다큐멘트 파일을 이용한 SD카드 이용의 파일 쓰기의 주제로 이제 발표하게 된 이제 시리즈온의 이충민이라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처럼 이제 이거 다큐멘트 파일을 맨 처음에 접하게 된 배경이랑 이제 퍼블릭 영역의 파일을 써야 되는데 그걸 쓰는 방법, 그리고 다큐멘트 파일을 사용하는 이제 코드 레벨적으로 이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내용들 다룰 게 있어서 그것 좀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큐멘트 파일을 접하게 된 이제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앱 하더라도 이제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이 이제 삭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구현하라고 했었어요. 그러려면 이제 파일을 이제 퍼블릭 영역에다 저장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메모리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이제 내장이랑 외장으로 나눠지고, 그 안에서도 이제 다 특정 앱만 접근할 수 있는 패키지 프라이빗 영역이 있고, 또 이제 그냥 다른 앱에서 다 접근할 수 있는 퍼블릭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패키지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앱 설치됐을 때 앱 패키지명으로 이제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고, 앱 삭제하면 그 디렉토리도 같이 삭제가 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앱에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앱 삭제하더라도 여전히 파일로 남아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퍼블릭 영역에 파일을 써야 되는데, 내장 메모리의 경우에는 이제 되게 간단해요. 단순히 이제 파일 읽기 쓰기 그 권한 먼저 맨 처음에 획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파일 써야 되는 그 경로를 설정하고 그냥 파일 IO 작업만 하면 됩니다. 비교적 되게 간단해요. 반면에 이제 외장 메모리는 조금 스텝이 더 추가가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파일 쓰기 읽기 권한 획득하는 거, 그리고 파일 쓰기를 위한 경로를 설정하는 것도 동일해요. 다만 이제 마운트가 되냐 안 되냐라는 그 여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파일 IO 작업을 하게 되면 정책상으로 이제 시큐리티 익셉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저장소 액세스 프레임워크라고 이름이 지어진 API입니다.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되는데요. 이제 간단한 특징 짚어보고 가면 API 레벨 19부터 제공이 되고, 이제 시스템 UI를 사용하고, 이제 문서 제공자라고 하는데 다큐멘트 프로바이더,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상속을 받은 이제 다큐멘트 프로바이더가 있어요. 거기서 제공하는 문서들을 접근할 수 있고, 파일 계층으로 기반이 되어 있고, 파일 읽기 쓰기를 URL을 통해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구성 요소를 3개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겁니다. 3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클라이언트랑 시스템 UI, 문서 제공자가 있어요. 클라이언트에서는 이제 다큐멘트라고 이제 불리는 그 문서를 접근하려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이제 시스템 UI가 펼쳐지면서 모든 이제 단말에 설치된 앱들이 이제 정해놓은 문서 제공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서 제공자들로부터 제공받는 문서들을 UI에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는 그거를 선택을 하면 그거에 접근할 수 있는 URL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시스템 UI의 특징 조금 더 다루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공하는 문서들을 이제 보여준다. 그리고 그 문서를 선택하면 접근할 수 있는 URL을 반환해주고, 기본적으로 이제 OS 시스템 UI다 보니까 OS 버전마다 아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아주 조금씩 달라서 거의 다 똑같아요. 구성 같은 거에는.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SD카드 파일을 제공해주고 있는 이제 엑스터널 스토리지 프로바이더라는 게 있어요. 시스템에서 이미 정의되어 있는 건데요. 이건 이제 S카드 영역의 파일들을 모두 이제 다큐멘트 형식으로 제공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시스템 UI에서 보여주게 되겠죠. 스크린샷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요. 먼저 시스템 UI 맨 처음 그 인텐트 던져서 보이면 왼쪽에 이제 드로우 레이아웃 시 확인할 수 있어요. 드로우 레이아웃 안에 이제 리스트가 있는데, 이 각각의 항목들은 이제 문서 제공자들, 그게 다큐멘트 프로바이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SD 카드 같은 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다큐멘트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그 다큐멘트 리스트들을 이제 다 뿌려서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URL을 반환받게 됩니다. 이제 그 URL을 반환을 받으면 시스템 UI를 통해서 이제 받은 거에 대해서 접근은 가능한데 이제 권한을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이제 권한을 획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쓰기나든지 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권한을 획득하고 나서부터.
그럼 이제 그 URL을 통해서 다큐멘트 파일이랑 다큐멘트 컨트랙트 같은 이제 헬퍼 클래스가 있는데 그거를 사용해서 이제 파일 쓰기나 읽기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다큐멘트 파일을 사용하는 이제 코드를 좀 살펴볼 건데요. 임시적으로 짜놓은 코드긴 한데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먼저 이제 시스템 UI를 펼쳐야 되잖아요. 액션 값으로 이제 액션 오픈 다큐멘트 트리 값을 가지는 인텐트를 던지게 됩니다. 이렇게 던지면 시스템 UI가 펼쳐지고 거기서 이제 SD 카드에 매핑된 그 다큐멘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그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디렉토리에 접근할 수 있는 URI가 이제 onActivity result에서 이제 콜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텐트가 안에 이제 URI가 담겨서 들어오는데 코드를 보시면 URI의 권한을 얻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컨텐트 리저버를 통해서 이제 URI의 권한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URI의 획득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접근 권한을 얻는 거 이거 두 가지를 했는데요. 이제 직접 이제 파일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다큐멘트 파일이라는 게 필요한데 다큐멘트 파일이라는 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 다큐멘트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URI에 매핑되어 있는 클래스예요. 파일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파일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부분의 API랑 거의 동일하게 제공하게 돼요. 물론 이제 제공 안 하는 것도 있고 동작이 다른 것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URI를 통해서 다큐멘트를 생성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생성된 URI를 통해서 또 아웃풋 스트림을 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언급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URI도 이제 또 트리 URI랑 싱글 URI라는 이름이 정해진 게 있어요. 트리 URI 같은 경우에는 그 디렉토리 같은 것들, 디렉토리 접근하는 이제 URI고 싱글 URI 같은 경우는 단일 파일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 쓰기를 할 건데 이것도 임시로 짜놓은 코드예요. 이거를 보시면 일단 목표가 테스트 비디오라는 파일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URI를 획득한 상태고요. 권한도 획득한 상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URI는 그 권한을 얻은 상태고요. 그 URI를 통해서 from tree URI는 이제 스태틱 메소드를 통해서 다큐멘트 파일을 받아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create 파일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그 create 파일을 통해서 mime 타입이랑 이제 파일 네임을 파라미터로 넘겨주게 되면은 그거에 매핑된 이제 다큐멘트 파일을 던져주면서 파일을 생성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생성된 다큐멘트 파일에서 URI를 받아와서 컨텐트 리졸버를 통해서 이제 다시 아웃풋 스트림을 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단순히 파일 쓰기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파일을 쓸 수가 있고요. 뭐 파일 생성된 거 이제 쓴 파일을 다시 이제 삭제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URI를 통해서 다큐멘트 파일을 가져온 다음에 이번엔 이제 파인드 파일을 통해서 해당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큐멘트 파일을 가져온 다음에요. 거기서 이제 존재하면 삭제해주고 같은 이제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exist라든지 delete 같은 것들도 보시면 파일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랑 동일하게 API가 열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거 작업하면서 알게 된 건데 뭐 스코프트 디렉토리 액세스라는 게 있어요. 이제 누가부터 지원되는 건데요. 특징부터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전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은 이제 특정 디렉토리를 다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이 스코프트 디렉토리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그 선택할 수 있는 디렉토가 미리 후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석으로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뭐 DCIM 폴더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SD카드 루트 영역 같은 것들 이렇게 후보화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URI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깔끔해요. 만약에 SD카드 루트 영역에 필요하다, 그 접근 권한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그 인텐트를 넘기면 되는데요. 사용법은 동일해요. 이전과 동일한데요. 이제 시스템 UI가 조금씩 다른 거고, 그 접근 권한을 필요로 하는 URI 그 목록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허용을 누르게 되면 그 SD카드 루트형에 대한 이제 URI가 받아오게 되고요. 거부를 누르면 그게 널값으로 내려오게 돼요. 근데 이게 찾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한번 거부를 하게 되면 아까처럼 여기서 거부를 하게 되면 또 다시 요청했을 때 다시 묻지 않음 이런 그 체크 박스가 활성화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다시 묻지 않음 체크하고 다시 거부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로 앱에서 요청해도 그냥 바로 널값만 내려오게 돼요. 그냥 이런 거 띄워주지 않고 바로 널값만 내려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체크 여부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뭐 런타임 퍼미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체크 셀프 퍼미션이라든지 뭐 그 슈드쇼 레셔널 그 퍼미션 리퀘스트 레셔널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 특정 단말에 대해서는 그 이 플래그 값이 이제 클리어가 되지가 않아요. 앱을 삭제한다 해도 클리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찾아보다가 알면서 확인한 건데 만약에 쓰실 분이 계시다면 이러한 이슈 먼저 좀 더 확인하고 쓰시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